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맞죠? 야, 진짜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아니고? 야,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갑니다. 자, 댓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하 10층까지 빠지는 동안 사고 또 사고 조선주 방산주 날라갈 때 다 팔아버릴까 싶었는데 오늘 불어 플러스 1% 나오네요. 인간 승리입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채슬리와 함께 해서 버틸 수 있었네요. 아직도 유리 멘탈이지만 강화 유리쯤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운 여름 본격 시장이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귀한 최슬리 임직원 분들 건강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그 몸은 너그 것이 아니요. 네, 아주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들 또 답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수익 전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인간 승리했습니다.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일부는 또 더 오를까 남겨뒀는데 잘한 건지 못하겠습니다 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 더 공감이 되네요 하면서 참 우리 또 다들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4년 버티다 지난주 손절. 아이고 우리 짱짱군이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식이 보면요, 보통 이 리딩방이나 이 좀 엉터리 그런 주식방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많이 맞췄다라고 승률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맞춘 것보다 제대로 맞춘 걸로 길게 크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고수들 보면 나름대로 자기 원칙으로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해서 손절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액션한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마음 상해가지고 계좌보다도 내 마음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투자의 법칙으로 내가 내린 결론으로 액션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든 후회를 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 그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100% 먹고 팔았는데 10배 난 주식. 그런 걸로 본인이 나는 100% 먹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수익에 팔았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별 적이 없어요. 자기 원칙, 자기 스타일대로 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기 원칙과 자기 스타일이 일단은 고수의 원칙과 고수의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렇게 겪으시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나만의 스타일 얘기도 뒤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오늘도 알찬 정보, 알박기, 인내, 코인으로 더 극심해지는 날강도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좋은 습관과 원칙, 채밀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큰 거 온다는 기사 며칠 전 읽어주셨는데 더 모을 생각 못하고 위안만 삼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 그냥 갖고 있다가 또 본전 근처 왔다고 못 참고 장초에 홀랑 팔아버리는 이놈의 심약한 신법과 나쁜 습관 꼭 고쳐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세게 오를 때는 첫날 파는 건 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게 오를 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사는가 중요하다고. 제 친구 저희 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친구가 예전에 해준 얘기죠. 세이가 왜 이 주식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은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죠? 누가 사는데 왜? 그 누가 왜 사는지 그것까지 알면 아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웬만한 유튜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댓글 꼬박꼬박 중요한 거 체크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시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다. 네. 전문의 말씀 듣고 네이버 20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하면서 버텨냈어요. 제 성향이 파도에 올라타서 부드럽게 내려오는 서핑 같은 투자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가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계시죠. 버티는 것, 꾸준한 것은 자신 있는 편이라서요. 물론 시장과 투자한 기업에 대한 팔로우업은 계속하면서요. 시장이 받쳐주지 못해 예상보다 긴 시간 저조했지만 전문의 덕분에 늘 마음 졸이면서 버텨냈습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가를 알아야 된댔잖아요. 일단 나이가 40 넘어가면 안 바뀐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 40 넘어가면 이미 나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굳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나이 40 넘어갔기 때문에 습관도 못 바꾼다? 그건 아니죠. 계속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원칙을 계속 만들어가고 몸에 익히는 건 중요한데 나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 퍼스널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나의 이 퍼스널리티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 확실한 주식, 경제적 해자가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싼 주식에 나는 들어가서 버티는 거, 버티고 꾸준한 거, 나 자신이다. 네. 제 주변에 또 제가 옛날에 우리 업계의 고수들, 지존들 모아가지고 모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슈퍼개미들, 네, 슈퍼개미 또 보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런 스타일이 맞다 이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스타일에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걸 내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노멀씨님. 잘 때 듣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늦게 잠자리에 켜놓고 있습니다. 또 해주셨고, 전무님 형님, 저번에 2, 3년 정도 보유한 네이버 팔고 나서 오늘 폭등해서 괴로웠는데, 워런 버핏 투자자들이 곤란에 빠지는 이유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구, 가슴에 와 닿네요. 오늘 아픔을 느끼며 또 배우고 위안받고 시작합니다. 네. 수많은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고수가 되지. 아니,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아사다마오의 아사다마오가 그때 되게 잘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렁찬 박수를 아사다마오 경기 끝나고 나서 들으면서도 너 잘했나 보네 하면서 나와서 그 완벽한 연기를 해낼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엄청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죠? 그 훈련이 반복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투자에 내가 왜 그렇게 또 이번에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하고 왜 그랬고 그러면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네,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까지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멘트에서 움찔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의 부를 인내하는 자의 부로 옮기는 장치다. 주식시장은. 바쌤님이 댓글 1번으로도 적어주셨네요. 모닝브리프 때 그 빌런 잠시 왔다 간 거 그냥 씹었다고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소시오패스들 주변에 우리 채밀턴 분들하고 우리 채슬리 TV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약간 주식 업계에 여러 가지 방송 중에 우리가 약간 우등반, 모범적이고 우등반 학생들만 이래 좀 모아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런 빌런들 들어와서 뭐 얘기하는 거에 일단 무시하면 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주식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걸 들으니 주식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조선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채슬리에는 주식의 역사 이야기를 담은 채슬리 실록이 있고 삼천포 이야기에는 전무님의 삶과 생생한 현장의 흐름을 담은 채슬리 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다님이 글발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탤런트가 있으십니다. 네. 어떤 또 빌런은 그렇게 이제 막 악플 달잖아요. 저 박전무 저 사람은 뭐 시장하면 옛날 차트 들고 와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그 옛날 차트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뭐가 비슷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악플 쓰신 분의 제가 채널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사람이 구독하고 있는 게 무슨 무당 이런 거 구독을 2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 재개발 정말 비교 실감납니다. 조금 올랐다고 엉덩이 무겁게 믿고 동행합니다 하셨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패드의 인위적으로 만든 역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80년대 초 제가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패권 전쟁. 이승준 대표님의 채슬리에 큰 사랑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투자 여정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항상 기원합니다. 라는 서명과 함께 잘 받았다는 인사가 늦었습니다. 하셨습니다. 현대 롯데 오래전에 샀다가 4분의 3 분할 매도하고 4분의 1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800% 수익 났어요. 전무님 지적해 준 대로 2주 중 1주만 파는 것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더 빠지니까 살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더 공부해야 해요.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가지고 남 탓, 욕, 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욕먹는 애널리스트들 불쌍합니다. 맞습니다. 참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열심히 해서 그리고 방송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대로 주식이 됐던 이 파이낸셜 마켓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이 부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가르치지 않냐면 이 자본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좀 선의의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많은 빌런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공격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욕 들어가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죠. 예전에 86번가의 이 정광호 매니저도 그 나와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빌런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빌런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 빌런들은 그 엉터리 채널들이랑 뭐 사칭 뭐 리딩방 운용하면서 이렇게 찐 그런 고수들이 못 나오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우리 금융 강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굴복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초부터 들고 있던 네이버 마침내 매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 달성해서 기분 좋게 팔았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내가 목표한 거 나오면 팔면 됩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도입, 민간 자본 5억 원부터 달러도 찍고 원화도 찍고 호텔 경제론 훌륭합니다. 코스피 5천이 못 갈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발생할 엄청난 버블 붕괴의 핵심 키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예상한 대로 우리나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만들 테고 그로 인한 버블이 생기겠지요. 코인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기축통화의 붕괴와 화폐 개혁 흐름으로 가지 않을지 유심히 보고 있네요. 지금은 일단 다가올 큰 상승장을 충분히 즐기면서 천천히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저도 엄청난 이제 거품이 생길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거품은 또 어떻게 꺼질까? 꺼질까는 오늘 우리 왕 차장이 모닝 브리프 딱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채에 그 2년물 뭐 단기 국채나 뭐 다 보면 이제 4%대잖아요. 그러면 서클이나 이런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그 들어온 돈으로 미국채를 사고 그 국채를 사면 이 100억짜리 아까 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저거 5억도 좀 그렇긴 한데 자 5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1000억을 모았어요. 1조라고 합시다. 1조 얼마든지 1조 해가지고 1조 원어치 미국채 사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4% 그러면 400억을 버는 거잖아요. 5억짜리로 회사 차려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찍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채에만 해놓으면 그러면 뭐 이래저래 경비 빼고 해도 그 400억에서 뭐 200억 벌었다. 그 5억으로 200억 버는 거니까 ROE가 얼마입니까? 그죠? 또 우후죽순처럼 제가 보니까 이 닷컴 버블 시절처럼 2029년까지 뭐 엄청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랬다가 어떻게 붕괴될 건가 생각해 보면 자, 이 4% 이자가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고 이 AI 에이전트 때문에 자꾸만 이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 소비가 확 꺾이면서 좀 단기 불황이 왔을 때 그러면 금리가 확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왕 차장 얘기는 금리의 그 BP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는 그 BP가 뭐 0.8%, 1% 뭐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P를 이제 밑돌게 되면 그러다가 밑돌게 되면 일단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나는데
그때도 0.8, 1% 금리에서도 막 또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했다가 이번에 미국 지방은행 사태처럼 1% 금리가 다시 4% 가버리면 그러면 엄청난 또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채 말고 이제 단기채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BP 수준의 금리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단기채로만 하다 보면 원래는 이 yield 커브 자체가 장기채가 금리가 높고 단기채는 금리가 낮잖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역전이 돼 있었었는데, 단기채 위주로 장기채의 이 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채만 투자하는데 단기만 가지고 이게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런 망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옥으로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스테이블 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번에 계속 저걸 갖다가 감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채권을 상겨받는지 그런 장치들, 그런 게 이제 다 제대로 마련돼야 되는데, 닷컴 때도 보면 그 이상한 닷컴들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무늬만 화려한 닷컴들. 너무 먼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엄청난 유동성장이 시작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가올 큰 상승장을 충분히 즐기면서 천천히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버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겁니다. 체슬리 AI 어렵지 않나요? 50대 아줌인데 긴장되네요 하셨는데, 일단은 체슬리 AI는 고수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다음에 그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체슬리 AI는 이 막 포트폴리오나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우리 업계에 그렇게 제도권에서 포트폴리오 애널리스트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저 생활을 이래 해도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슬리 AI는 포트폴리오로가 아니라 시장, 마켓으로 이 돈을 버는 시그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체슬리 덕분에 포트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다 아마 그 종사하시고 있는 그 본업에서도 저는 다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좌가 빨갛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컨텐츠로 잘 이렇게 이끌고는 있긴 하지만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희 덕분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다 본업에서도 저는 실력자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추천한 내일의 금맥 잘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더 하우스 오브 몰건 금융제국 JP 모건 못지않게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셨다고요? 그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도 읽으셨군요. 자, 모닝브리프 보면서 나도 체슬리 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장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5년 뒤에 명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체슬리에서 시니어 인턴도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청년 실업이 심해가지고 고졸, 대졸, 네, 이렇게 매년 그래도 인피니티 때도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라도 이 청년 실업을 위해서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년 뽑았었어요, 매년. 근데 그 매년 뽑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는 항상 이렇게 연근들이 많습니다. 연근들이. 이번에 우리 뭐 오우석 대리도 마찬가지고 박성구 매니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연근들이 또 용대리 역할을 해야 될 때 또 딱 해주고,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 채용하려고 하고요. 반대로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매일 출근하듯이 아침에 출첵하시면서 책상에 앉아서 출근하는 느낌으로 듣습니다. 우리 시니어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저희 회사 좀 돈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무실을 하나 좀 만들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사실 바로 요 앞에 국회 있잖아요. 국회가 보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좀 이용해도 되죠. 거기에 우리 인턴분들 이렇게 명퇴하시고, 아무튼 돈을 많이 벌면 이 근처에다가 그런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같이 투자 얘기도 하고 이런 종목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인턴분들 모여가지고 우리 채밀턴분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이 약간 지식 기부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요. 그런 교육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이 고수 영역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그렇게 또 금융 교육도 계속 해주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50% 수익 중입니다. 와, 대단하시네. 앞으로 화장품과 바이오 ETF 조정되면 분할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4Q 내년 1Q는 바이오장인데, 근데 바이오 ETF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바이오 ETF 종목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코덱스 바이오 들어갔다가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 묶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딱 그 제대로 된 기업을 잡는 게 중요해서, 화장품은 ETF 보면 좀 괜찮은데, 바이오는 이 종목을 이번에 조선방산에서 제대로 이렇게 가는 대장주들 그렇게 따로 이래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 바이오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하나 배워 모범 인턴이 되려 합니다. 오석 도령 너무 재미있었네요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장단기 금리 이야기에 쏙 들어갔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가시는 미용실 계속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비염 나조메타 한번 뿌려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안 좋을 때는 이거 뭐죠? 네이절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데, 제 책상에 없는 게 없다 했잖아요. 단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를 뿐인데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을 때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품 개정을 한덕수 총리님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네, 한덕수 총리님 저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번에 좀 상법 개정을 하면 뭐 외국 자본 뭐 이런 얘기에 그걸 보시고 좀 잘못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금융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또 메타 얘기도 해주시고 또 다른 얘기도 쭉 많은데요. 요거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보다 글로비스 사야하는 것 같은 문제가 혹시 삼성바이오에도 있나요? 금년에 주가가 눌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하셨습니다. 네, 지금 모비스, 글로비스 얘기는 좀 이따가 기사에 있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삼바 얘기도 다시, 요 짱짱구님이 댓글 달아놓으셨네요. 인적 분할 자세한 리포트, 네, 올려놓은 거,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M2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 은행에 10 예금할 사람이 5년 예금하고 5년 코인 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5 받은 코인 회사가 미국 국채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로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국채를 이제 사주는 건데 그 코인 자체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었죠. 뭐 1조 달러짜리 코인을 하나 찍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1조 달러짜리 코인을 찍는다. 1조만큼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통화량이. 근데 M2에는 안 잡힐 겁니다. M2에는. 단지 돈처럼 쓰이는 코인이 더 늘어나니까요. 돈처럼 쓰이는 코인이. 제가 그 인플레이션 날강도 얘기할 때 그렇게 비유 많이 하거든요.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너무 똑같이 발행을 해요. 똑같이 만들어내요. 똑같이. 그런데 그거는 실제 100달러는 아니잖아요. 실제 100달러는 아닌데 너무 위조 화폐가 똑같아서 그걸 주면 살 수가 있어요. 물건을. 받는 사람도 이게 100달러다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통화는 국부론에 그 나라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만큼만 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억 원어치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똑같은 위조 지폐를 또 100억 원어치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이 그 나라에 100억 원어치 집하고 뭐 자동차고 다 사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100억 생산한 사람들이 서로 여기 뭐 쌀농사 지은 분들, 소 축산하신 분들, 자동차 파신 분들, 반도체 파신 분들 해서 생긴 돈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하듯이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조 지폐 100억을 찍어는 김정은이 그걸 다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코인이 됐든 위조 지폐가 됐든. 네, 이거, 어이구. 요즘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댓글로 이렇게 서로 또 주고받는 얘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35분에 냈네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신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좀 짧게 읽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댓글 다는 분들의 실력들이 보통 실력들이 아니셔가지고 이것 마련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네, 댓글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요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이런 거에 다 연관된 얘기인데요. 한국 서울지방 집가 양극화 세계 1위, 일본의 2.4배다라고 돼 있고 서울 자가주거비는 230만 원이나 되고요. 전남이 49만 원, 경북이 51만 원. 건설경기 부양 위한 비수도권 주택건설 신중해야 된다.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의 상승폭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2013년 12월부터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올해 5월까지, 그러면 14년부터 올해 25년 5월까지다, 그죠? 5월까지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인데 중국은 49.8, 일본이 28.1, 캐나다가 24.5 등 주요 7개국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의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는데 특히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된 것이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키웠는데 올해 3월 기준 체감 자가 주거비는 서울이 229만 원, 인천은 100만 원, 부산 100만 원, 주요 이 광역시의 2배를 웃돌았고요. 경북 51, 전남 49 등은 서울의 4분의 1 이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체감 자가주거비는 주택 보유 시 필요한 대출 비용과 세금 등 부대 비용, 자기 자본의 기회 비용 등을 종합해서 측정을 했고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로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보고서는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 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차별화한 거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수도권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거점 도시 육성 등으로 비수도권 경제를 키워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또 얘기가 길어질까봐 참 말을 못하겠는데요. 이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박사이카 14합 시다에 그 김영건 코롱 이사 예전에 건설 애널리스트도 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앞으로 서울의 집값만 오를 거다. 그런 거였어요.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욕 많이 들어먹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수급이랑 또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학원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수급을 개선해야 됩니다. 수급을 개선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라 했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게.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는 전주로 전부 다 국민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그 다음에 무슨 기금 이런 걸 거기다 다 모아주면 거기가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 골드만삭스, JP모간 거기 브랜치 다 만들 거라고.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탁상공록처럼 흩어놓으면 그러면 그런 효과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당일치기로 전주 갔다 오고 나주 갔다 오고 세종시 가서 정통부 갔다 오고 지역 거점 도시 육성 좋은 말인데 그런 규모의 경제가 나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단독이라고 한국인 출장길 미국 공항에서 줄줄이 막혔다. 기업들 초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 허가 우리가 미국 갈 때 지금은 이스타
딱 하면 비자 발급이 금방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 비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이 전 세계를 굉장히 편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미국도 간단하게 이스타 딱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길에 오른 이 이스타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의 미국 입국이 지금 줄줄이 막히고 있다는데,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이스타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들이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이유로 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쿼터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스타로 온 사람들 딱 보고 지난번에도 이스타로 와서 90일 동안 머물렀다 갔다는 거죠. 여기 밑에 사례가 있는데,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설치 점검하기 위해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엔솔 에너지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미국 세관이 이들이 과거 이스타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딱 보고 당신네들 일하러 온 거잖아, 여행 온 거 아니잖아 하면서 별도 비자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합니다. 현대 자동차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삼성전자는 잇따른 입국 거부에 이스타로 출장 갈 경우 2주 안에 돌아오라고 공지를 띄웠다네요. 미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 허용한 이 이스타가 사실상 90일짜리 취업 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서 올 들어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건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 등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자 10명 중 1명 이하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H-1B 비자를 받는 한국인은 연간 2,000명 안팎이다. 2,000명밖에 안 돼요? 야, 이게 좀 적긴 하네요. 정부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서 매년 5,400명의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따냈고, 싱가포르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야, 그래도 아틀란타나 이런 데는 현대 패밀리 이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입국 수속을 빨리 해준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런가 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독이네요. 텐센트, 카카오 모빌리티 2대 주주 노린다라고 돼 있어요. 엔터와 게임에 이어서 택시까지. 카카오 택시 지분 40% 인수 제한인데, 자, 중국의 공룡기업 텐센트가 국내 최대 택시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2대 주주 자리를 노리는데, 지난달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서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 인수 가능성도 제기된 텐센트가 한국에서 소프트 파워 강점을 가진 기업에 전방위로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 딜, 그리고 텐센트가 투자한 주요 한국 기업 지분율 나오는데요. 카카오 5.95 있고, SM엔터도 9.66 저번에 넘겼죠. 하이브가 넘겼죠. 카카오 엔터,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넷마블, 쉬프터, 그리고 웹젠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FI들에게 인수 의사를 내비친 뒤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각 대상은 TPG 그리고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 인수가 성사가 되면 텐센트는 카카오에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2대 주주가 되고요. 이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VIG 컨소시엄이 협상하는 가운데 텐센트도 인수 의사를 밝힌 거라고 합니다. 텐센트가 한국 투자를 다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지난달 엔터테인먼트 포트폴리오를 늘렸고 텐센트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하이브 지분, 네, 여기 나오네요. 블락딜 방식으로 가져갔고, 그죠? YG 엔터, 카카오 엔터에 이어서 국내 엔터 세 곳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YG 엔터와는 중국 합작법인도 세웠네요. 자, 지난주에는 외신을 통해서 일본에 상장한 국내 게임사 넥슨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텐센트 측이 고 김정주 회장 가족과 접촉하면서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19년에도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넥슨까지 인수하면 국내 빅3 게임사 크래프톤, 넷마블, 넥슨 유의미한 지분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센트가 투자한 세계 상장사 및 비상장사가 지금 지난해 말까지 42개국에서 42개국에 581곳에나 투자를 했군요. 장부가 기준으로는 16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텐센트가 시총이 좀 오히려 싸 보이네요. 글로벌 인수합병 조직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체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는 소수 지분 투자를 또 고수한다고 합니다. 세계 유망 기업에 선제 투자한 뒤 간섭 없이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접근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런 투자 방식은 초기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뱅크가 취한 전략과 닮았다라고 하네요. 바이아웃보다는 소수 지분 투자로 남아 현지 경영진과 협력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을 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딜에서도 굳이 경영권을 원하지 않고 그냥 2대 주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 기업들과 손잡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텐센트는 2012년 카카오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엔터, 게임즈 등 계열사에 투자하면서 카카오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데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한 텐센트는 배틀그라운드를 중국 시장에 맞춰서 화평정령이라는 이름으로 현지화해서 성공을 했고요. 원작사인 크래프톤에는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알령을 완화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기조를 보이는 점도 텐센트의 국내 투자 행보에 힘을 싣고 있고 IB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유화적 분위기 속에서 텐센트는 한국의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무서운 회사다, 그죠?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의 버커셔 해스웨이도 본업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고 철도 사업 그리고 보험 등등 있지만 주식 투자로 또 크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저는 저희 큰 고객분도 상장사에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커셔 해스웨이처럼 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 계속 투자를 하셔서 그 주식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회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보시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주식이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본업도 잘 하고 계신 회사인데 뭐 공장 해야 되고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사업의 사이클이 있고 한데 주식은 내가 부러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얼마 전에 만나 뵀던 코스닥 회장님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20억 맡겨서 10억 됐다가 10억 됐는데 무슨 이거 맞추기 게임 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제가 회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비즈니스 부러운 거
IT 쪽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IT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엔비디아고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거의 독점으로 저 엄청난 그 가격으로 떼돈을 버는 그런 거에 부러운 사업. 저 사업 내가 정말 부러운데 그런 주식 하시라고.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 이제 자문을 받으시면 적당한 가격. 그 워런 버핏도 찰리 먼거도 그랬거든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면 돼요. 그건 너무 비싸게만 안 사면. 그런데 한 번씩 트럼프나 페드가 이 아주 저렴한 박앤세일을 해주잖아요. 박앤세일을 해줄 때 이제 또 확 늘리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참 3,000보까지 또 빠졌네요. 어쨌든 텐센트가 저렇게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존님 대표님이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에 해외 고객사 긍정적인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 USA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의 목적은 오직 밸류업에 있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인적 분할을 직접 제안했느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자, 삼바가 시가총액 기준 지금 빅파마 20개 중에서 17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나머지 이 3곳과 계약을 맺지 못한 데 대해서 존님 사장이 이해상충 이슈 때문에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업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두 회사 간에 방화벽, 파이어월가 있다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았다. 당연히 오해하죠. 이번 바이오 USA에서 만난 해외 업체는 대부분 이 인적 분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신사업으로 내건 삼성 오가노이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 위탁 시험 수탁 CRO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고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또는 조직 유래 세포를 3차원으로 응집해 배양한 미니 장기 모델을 뜻하는데 임상시험 전에 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동물 실험의 대체제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매물이 있으면 M&A도 할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이상명 상무는 삼성 서울병원과 협력해서 위, 대장, 췌장 등 10대 암 관련 오가노이드를 일부 확보했다면서 고객사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효능을 5주 만에 확인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협업해서 다양한 암종 오가노이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삼성 오가노이드는 단순히 약물 스크리닝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서비스라면서 환자의 치료 예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병리학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함께 제공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이 삼성 서울병원이 있으니까 이런 게 또 가능하겠네요. 원래 임상 전 단계에서 임상 일상이 동물 임상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요 오가노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아까 5주 만에 이것도 약간은 혁신이다 그죠? 좀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냥 제가 이쪽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또 우리가 삼성 바이오에 있어서 모르는 또 새로운 신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맞다. 요 하는데 왜 이건 안 올라가지? 네. 조바심만 없으면 됩니다. 제 생각은요. 자, 카카오 이제 밉상 주식 아닙니다. 네. 자,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 카카오 오늘 주식 카카오도 막 열일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공동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어제에 이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대통령실 AI 초대 수석의 네이버 출신의 인사 하정우 님이 임명이 됐고요. 국내 양대 빅테크에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로 민관 투자를 조성할 계획을 또 언급하신 바가 있죠. 거기에다가 JP모건도 네이버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할 100조 원 규모 AI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 하면서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급등세에 투자자들도 들뜬 반응을 내보이고 있는데 카카오 더는 밉상 주식이 아니다. 미장 빅테크에서 국장 네카오로 넘어왔다. 드디어 네카오의 시간이 왔다. 의견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NH투자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중 손실 상태인 투자자는 각각 77.8%, 86.7%. 그래서 네이버도 물려 계신 단가가 저 위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렇지 했더니 21년도에 이제는 뭐 전자 아니고 네카오만 사면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했을 때 그때 좀 위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주식을 이게 손절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이버에 취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카카오에 취직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주가는 싸지니까 오히려 더 못 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그래서 비싸게 산 게 잘못된 거였지. 물론 카카오는 좀 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 SM 지분 막 이렇게 뻔하게 저거는 시세 조정으로 걸릴 게 뻔한데도 그 정도 법률 자문해주는 스텝이 없나 싶고 왜 김범수 의장님 출근을 그동안에 안 하셨다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번에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세요 했었는데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영진 분들께서 계속 이 사업 글로벌하게 이 IT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슬기로운 투자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